예, 등기사항 돼 있잖아요. 그죠? 등기사항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 거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변동의 모습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그래도 나오는 게 뭐냐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권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요, 그냥 뭐다? 토지하고 뭐다? 건물만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의 대상이다. 토지하고 뭐만? 건물만. 이렇게 우리가 물건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 여러분이 배우는 민법도 부동산 민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토지와 건물을 대체적으로 하는데, 부동산 민법이 아니라 그냥 민법이라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물건 안에는 토지와 건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수목 있잖아요. 수목의 집담도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의 대상은 되는데,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또 물건이라는 개념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에 칭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기 이거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기세 내요, 안 내요? 전기세를 내고 있다는 것은 한국 전력공사에서 전기를 뭐 한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번개 같은 것도 전기잖아요. 근데 번개는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기 중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다 뭐가 된다? 물건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니까 민법도 뭐다? 대부분 토지와 뭐다?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데, 가끔씩 민법에서는 임목의 집단과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등기법상에서는 뭐만? 토지와 건물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하천 있잖아요. 하천 또 토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천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고요. 근데 하천도 등기의 대상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천도 등기의 대상이 되지만 뭐만 되냐면, 다 되는데 뭐는 안 되느냐면 용익권 설정은 하천에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하천도 소유권, 저당권, 권리, 질권은 등기의 대상이 되는데 뭐는 안 된다? 용익권 등기만 안 된다. 그래서 따로 이거 막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천도 등기의 대상은 되는데 뭐는 안 된다? 용익권 설정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하천도 소유권 보전, 하천의 소유권 이전, 하천의 저당권 설정 다 돼요. 되는데 뭐만 안 된다? 용익권 설정 등기는 안 된다라고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따로 심화적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하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건의 목적이 된다는 거. 개인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다 뭐한다? 등기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도로법상의 도로도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건이 목적이 되므로 뭐 해야 된다? 등기의 대상이 된다. 가끔씩 경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도로 같은 경우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뭐다? 개인이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필의 토지 일부. 자, 일필의 토지 일부, 일필의 건물의 일부, 요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등기할 수 있는 물건과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 나와 있잖아요. 토지와 건물 중에서도 우리가 토지와 건물이라고 칭하고는 있지만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두 개를 좀 나누어서 암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간단한 기준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굳이 암기사항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일의 경우에 나온다면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일단 토지. 공유 수면화의 토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육지만. 그러니까 토지는 등기 대상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데 크게 뭐 여러분이 혼란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건물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이 건물을 좀 보세요. 이 건물. 이게 건물이잖아요. 그죠? 단독주택이다 생각하면 이 건물은 하늘에 공중에 떠가 있습니까? 토지에 딱 붙어 있습니까? 토지에 붙어 있죠. 그걸 우리는 정착성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항상 정착성은 토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은 외벽이 있고 지붕이 있죠. 이게 외벽이 있고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건물은. 그걸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독립성. 그럼 독립성을 달리 말하면 뻥 뚫려 있으면 안 돼요. 다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한번 지으면 오늘 지었다가 내일 허물어 버립니까? 아니면 장기간 사용합니까? 장기간 쓰죠. 그걸 영구성이라고 합니다. 영구성. 그럼 영구성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얼마만큼 내가 이걸 지어가지고 사용해야 영구성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건축물이 아니면 돼요. 즉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 영구성을 가진다거든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한번 생각해 볼래요? 모델하우스 가잖아요. 정착성 있나요? 모델하우스가 공식에 떼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정착성이 있다, 그지? 독립성도 있나요? 그럼 사방이 막혀 있고 지붕이 있잖아요. 그럼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정착성하고 독립성은 있지만 뭐는 없다? 영구성이 없잖아요. 분양 끝나면 다 허물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이런 것들은 뭐다? 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터널 있잖아요. 터널 아시죠? 터널 토지에 붙어 있죠. 정착성 있죠. 터널 일시 사용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영구성 있죠. 근데 터널은 뻥 뚫려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뻥 뚫려 있으니까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 아주 오래 한 10년 전이나 12, 3년 전에는 가끔씩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출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않으니까 만약에 뭐 나올 개연성은 없지만 모의고사 같은 데 만약에 나온다면 정착성, 영구성, 독립성 세 가지를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상 관광 호텔 같은 거 있잖아요. 바다에 멋지게 뛰어난 거. 그죠? 해상 관광 호텔 보면 격벽이 다 막혀 있고 그래 있거든요. 그럼 영구성도 있고 독립성도 있지만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으니까 뭐가 없다? 정착성이 없어서 안 돼요. 이런 거. 예, 그런 느낌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암기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인 거니까.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건이다. 물건 중에서도 이제 암기해야 되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주의토지 통행권 등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는 권리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있잖아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뭐 한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금방 암기 바로 해버립시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뭐다? 권리, 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환매권까지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9개다. 그죠? 손가락으로 한번 세면서 바로 암기해 버립시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환매권 이렇게. 그럼 이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가 나오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분묘기지권 이런 것.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그 다음에 유치권, 점유권 이런 권리들은 우리가 암기한 9가지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요. 자, 이게 심화학습인데요.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보는 이 심화학습은요.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니까 얘네들은 시험장에 딱 갔을 때 반드시 메모를 해놓고 문제를 보세요.
시험장에 갔을 때는 메모를 해놓고, 왜 메모를 해놓고 제가 문제를 풀어라냐면, 이 지문은요, 원리를 알면 상당히 내용이 쉽고, 지문을 읽을 수 있으면 쉬운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수험생들이 이 등기법을 접하는 시간적 할당량이 되게 적어요. 적다 보니까 나중에 안 되면 기계적으로라도 이 부분은 풀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답은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었을 때, 풀었을 때는 오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적어 놓고 풀면 절대 안 틀리는 거거든요. 등기법 12문항이잖아요. 한 문제는 킬러 형문이니까 못 푼다고 찍어야 되는 거고, 그럼 11문제 중에서 한 문항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는 꼭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선생님 등기법에서 딱 한 문제만 맞출래요. 다른 거는 다 3번 밀어버리고요. 한 문제만 맞출래요 하면 이거 암기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법에도 반드시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나오는 애들이 한 6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개 50% 이상 무조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제가 반드시 나옵니다라는 것들은 꼭 메모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됐죠? 그럼 여기에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딱 줄여가지고요. 판서를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메모해서 문제를 푸세요. 그래요. 근데 메모를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서남기부터 하자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암기를 해놓고 해석해 나가면 되니까. 네, 됐습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의 일부.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부동산의 일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부동산의 특정 일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토지의 일부 나올 수도 있고, 건물의 일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라는 글자가 나오면요, 부동산 일부에 용의권 설정 만 가능. 이렇게. 그럼 부동산 일부, 부동산 원래 권리는 있잖아요. 토지든 건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파트를 소유한다라면 아파트 방 한 칸만 소유하는 거예요? 전부를 소유하는 거예요? 전부 소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지배할 때는요, 전부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일부에는 물건 등은 원칙은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유일하게 뭐만 가능하다? 용의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 딱 나오면 용의권만 가능 이렇게요. 그래서 만자가 중요하다고요. 만. 나머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한번 내볼게요.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부동산 일부에는 용의권 설정만 가능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럼 부동산 일부의 뭔지는 몰라도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의 가압류 등기 이렇게 나오면 나를 좀 믿어봐. 이거 보고 이야기해봐. 만자는 그것만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토지 일부의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이렇게 나오면 X 이렇게 하면 된다고. 토지 일부의 저당권 설정 등기 나오면 X, 건물 일부의 압류 등기 나오면 X 이렇게 가면 된다고.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 나오면 O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적어 놓고 푸는데도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일부라는 개념이 나오면 반드시 적어 놓고 푸시라고요. 됐나요? 됐어요. 두 번째, 일부라는 개념은 부동산 자체의 특정 일부를 말할 때도 있지만 권리의 일부라는 것도 있어요. 부동산 일부라는 개념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내용을 몰라도 이제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저기 적어놔라는 거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한 필지에 토지가 있어요. 17번지 필지가 한 필지 토지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물건 등은 전면성을 지니기 때문에 전부에 성립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일부에는 성립하지 아니하는데 토지 일부에 이렇게 토지 일부에 이게 갑소유 토지인데 토지 일부를 토지 일부를 여기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뭐다 임차권은 뭐한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안 된다. 이게 부동산 일부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됐죠? 예.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부동산 일부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권리 일부라는 개념이 있는데 권리 일부는 시험에 나올 때는 권리 일부라는 표현으로는 안 나와요. 권리 일부라는 것은 지분의 개념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유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필지의 토지를 공동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나누어서 가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분. 됐나요? 그럼 여름에 한 50명 정도가 된다면 저를 포함해서 50명이면 50분의 1씩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하고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다? 소유권인데 하나의 소유권을 가진다. 하나의 소유권을 나누어서 가진다. 그게 뭐다? 지분. 그래서 남편과 나는 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다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다? 지분으로 소유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지분. 그럼 지분의 개념은 자, 지분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지금부터 하나 1, 2, 3, 4, 5. 그래서 얘가 잘 나온다고, 얘가. 그래서 지분의 용익권 설정. X,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 X,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등기. X 1인이 전원명의 본등기. X 하뷰 지분 기록. X 이렇게 해서 지분이 나오면 이 5가지를 적어 놓고 풀으라고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100%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등기법이 35회 시험까지 오면서 지분의 개념은 이 범주를 거의 안 벗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저를 봐.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지분이란 글자가 눈에 들어오면 지문을 읽지 말고 제발 제 말을 들어라. 지문을 읽지 말고 옆에다가 지분의 용익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1인이 전원 명의의 본등기 X 합유 지분 기록 X 5가지를 적어 놓고 이제 그 지문 읽으라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면 얘네들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안 들어오면 뭐다? 등기사항이다 라고 판단하면 돼. 됐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안 되고 나머지는 뭐 한다? 가능. 이렇게. 하셨죠? 근데 하셨다면 이제 이런 지문들을 출제위원이 이제 뭐를 하냐면 응용을 해요. 응용. 그럼 응용이라 해서 막 크게 복잡한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암기했는지 모르고 암기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뭐다? 응용이라면 응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말이 지금은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생소하더라도 일단 선암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보존 등기란 것을 그럼 보존 등기 파트 가서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보존 등기는 최초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만 보존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은 뭐예요? 만약에 건물을 신축했을 때 한 명이 건물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2명 이상이 건물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분만 보존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존 등기는 미등기 상태겠죠? 등기가 안 됐으니까 보존 등기 하잖아요. 시험 지문을 읽으면 미등기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 미등기 상태고 공유 부동산이구나. 아, 그럼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거고, 그 미등기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중 1위는 공유자 중 누구는 1위는 전원 명의의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공유자 중 뭐다? 1인이 전원 명의의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OX. 1인이 전원 명의의 보존 등기란 말이 여기에 있냐고요. 1인이 전원 명의의 보존 등기란 말이 있냐고 없냐고 그것만 물어볼게. 1인이 전원 명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나머지는 뭐하다? 가능했으니까 1인이 전원 명의의 보존 등기는 뭐하다? 가능하다. 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미등기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전부가 보존 등기를 신청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가능, 불가능? 미등기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이 보존 등기를 신청했다. 저기에 있냐고 없냐고 그것만 물어본다고. 없으면 뭐한다? 가능 이렇게 풀어라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 지문이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만 보라고. 없으면 뭐한다? 가능. 있으면 뭐한다? 이게 있으니까 X 돼 있으니까 안 된다 하면 되잖아. 미등기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안 돼. 그럼 X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내용적 부분을 접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글자 맞추기 식으로 문제 푸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데 지분이란 글자가 나왔잖아. 그럼 상속인이 한 명이라는 거야? 여러 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인의 상속인 중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 명의 상속인 중 또는 공동 상속인 중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됐나요?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에 있어 없어?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있어 없어? 지분만 뭐다? 상속 나와 있잖아. 있지. 있으면 그런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유자 1인이 전원 명의의 상속 등기는 있어 없어? 없지. 없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 되겠나요? 됐어요. 합유 지분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나오면 뭐다? X.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으니까. 공유자 중 1인. 공유자 중 1인은 지분이죠. 공유자 중 1인은 지분 맞습니까? 그러면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나오면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라 봐도 됩니까? 공유자 중 1인은 지분 가지고 있잖아. 그럼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전세권 설정 나오면 달리 말하면 뭐다? 지분의 전세권 설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분의 전세권 설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지분의 소유권 이전은?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된다. 지분의 압류 등기 있어요 없어요? 지분의 압류라는 말이 이게 있냐고? 없지. 없으니까 가능하다. 지분의 저당권 설정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어지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만 나중에 정확하게 인지하면 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X,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지분이 나오면 뭐다? O 이렇게는 가란 말이야.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고. 오늘 우리 단모 풀 거죠? 단모 할 거잖아. 이거 냈을까 안 냈을까? 냈겠지. 실제 이 지문은
부동산 등기 총설 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강론에서 하는 건데, 강론에 가서 정리해버리면 그때 뭔 말인지 못 넘어가니까 일단 서남기부터 하고 강론에서 무슨 말인지를 정리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미리 해놓으시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X대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X대에 있는 애들이 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된다고. 반드시. 이거는 됐어. 끝. 그럼 지문의 형식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의 형식은. 자,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 유정의 경우 수증자 중 1인이 지분만에 관한 이전 등기. 이 말 우리가 적은 거에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적어놨을 거잖아. 있을까 없을까? 적어놓은 거 봐봐. 적어놓은 거에 없죠? 없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냥 국어. 지분의 저당권 설정 있어요 없어요? 봐봐요. 없죠? 없으니까 가능하다 끝 이렇게 가면 된다고. 지분의 용익물권 설정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어는 할 수 있잖아. 국어 낱말 맞추기인데. 그러니까 적어놓고 들어서도 풀어줘도 모르는데 지금 안 적어놓고 여러분이 해석하려면 얼마나 어렵겠냐고 이 지문이. 그러니까 적어놓고 하시라는 거야. 지분만의 상속 등기. 공동상속인 중 1인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적어놓은 거 있어 없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인 경우 1인 지분만의 보존 등기 있죠.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럼 권리 변동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다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의 효력, 종국 등기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국이란 말 빼도 돼요. 그냥 뭐다? 등기가 기록되어 있으면 등기는 어떤 효력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학습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국 등기의 효력에서는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잠시 후에 봐야 될 순위 확정력과 추정력과 관련해서는 출제위원이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할 때 잊어먹을만 하면 한 번씩 툭툭 던져준다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잠시 후에 봐야 될 순위 확정력과 뭐다? 추정력 두 가지는 꼭 가져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소유권 이전, 이렇게 등기가 되었다고요. 이거 등기 맞습니까? 네. 등기란 것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다? 등기예요. 등기 맞죠? 그럼 이렇게 등기되어 있잖아. 그럼 이 등기가 어떤 효력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갑에서 을로 물권이 뭐가 되는, 변동이 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등기의 가장 대표적인 효력이 뭐다? 권리 변동 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을 등기는 가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쪽으로 봐요. 을구에 임차권 설정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맞습니까? 예, 임차권 설정 차임 5만 원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기 맞죠? 그러면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때는 물권 변동적 효력을 가진다라는 표현을 못 적잖아.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니까. 그럼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채권의 효력은 발생한다고요. 됐나요? 임차권이 뭐예요? 임차권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근데 임차권이 뭐야 물어보면 임차권 너무 많이 들었는데 임차권이 뭐지? 여기서 임차권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임차권의 용어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10% 될까?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차권이 뭐야? 했을 때. 많이 들었지만, 선생님, 임차권?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용어의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임차권이란 것은 타방에게 자신의 부동산의 사용을 제공을 하고 상대방이 일정한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차임이 지급이 되면 임차권 계약이 체결되는 거고,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너 토지 사용 수익하게 해줘 할 수 있죠. 너 토지 사용 수익하게 해줘. 이거는 채권 물권, 채권 해줘 했으니까. 그러면 해줘는 임대인에 대해서만 해야 돼? 제3자에게 해야 돼? 임대인. 그러니까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를 말하고, 해줘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만 할 수 있으니까 채권의 특징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쓰는 거야. 당연한 거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상대방에만 효력이 있지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잖아. 근데 이런 채권을 뭐 하면 등기를 해놓으면 내 채권은 상대방에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권, 채권을 그렇게 많이 배우면서도 정확하게 채권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채권 잘 모르겠으면 해줘? 이게 채권이야. 해줘. 물건 보고 해줘? 이 미친놈 소리 듣는다고. 그러니까 해줘 하려면 뭐 한다? 특정? 인에게 이렇게. 그럼 해줘.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전세권 설정 등기 해줘. 이렇게. 그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한테만 뭐 한다? 해줘 할 수 있잖아. 그게 채권이라고, 채권. 그때 해줘 한 것을 하면 뭐다?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내 토지야. 이 토지가 내 토지야. 내 토지에 여러분이 들어와. 나가 할 거거든. 내 토지에 들어오면 왜 내 토지로? 나가. 이때도 여러분께 요구하죠. 근데 이때 요구할 때는 계약을 체결해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럼 제가 왜 나가래요? 우리가 뭔가 권리를 행사를 하려면 권한이 필요하거든? 권리 원천이 필요한데 이때 내 토지에서 나가. 이럴 때는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가라는 거야. 그럼 소유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 물권에 기해서 하니까 나가. 이거는 뭐다?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보는 거야. 저랑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럼 계약을 체결하면 해줘 하잖아. 그럼 이때는 뭐다? 그 원인이 뭐야? 계약에 의해서 해줘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다?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물청과 채청을 선생님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물권처럼 모르겠다 하면 그냥 계약을 체결해서 해달라 하면 채권. 계약도 없는데 막 권리 행사해. 그러면 뭐다? 물권 이렇게 하면 돼. 내 토지가 있어. 내 토지에 발을 담그려고 해. 들어오면 발 잘라버린다. 이것도 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거는 뭐다? 계약에 의해서 발 잘라버려? 아니잖아. 내 토지에 들어오면 발 잘라버린다는 것은 내 토지에 내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너 잘라버린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다?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보는 거야. 들어오면 발 잘라버린다. 이런 뭐다? 방해, 제거, 청구권 이런 거. 내 토지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 돌려줘. 목적물 반환, 청구권 내 거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근데 그거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다?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내 토지에 들어오지 마 하려면 내가 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물권을 타인에게 양도해버리면 전 소유자는 그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 예방 청구를 할 수가 없지. 물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용어를 알면 쉽단 말이야. 여러분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그지? 채권은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데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에는 물권이 등기되면 물권 변동적 효력, 채권이 등기되면 뭐다? 대항적 효력.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겠냐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오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 단순히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게 있고 지문을 해석해서 풀 수 있는 게 있다 했잖아. 지문을 해석해서 풀 수 있는 것은 기본 상식이야. 그냥 용어만 잘 되어 있으면 그냥 다 풀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등기는 단순 암기사항 4개에서 5개. 암기해서 문제 풀고 나머지는 해석의 문제로 가는데 해석은 뭐다? 기본 용어만 암기되어 있으면 해석이 다 가능하단 말이야. 그 단순 암기사항은 그냥 무작정 지적법처럼 암기하면 풀어 그냥. 근데 해석의 문제는 그 말이잖아. 좀 뭐랄까 내공이 쌓여야 된다고. 그냥 밑법 열심히 해라고. 선생님 저는 2차만 하는데요. 2차만 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내공이 되어 있겠지.
2차만 하는 사람이 1차로 합격하는 사람인데 기본이 냉정되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은 맞아. 근데 그걸 좀 다듬기만 하면 되는 거고 1차 같이 하는 사람은 민법에 관한 1차를 조금 어차피 해야 되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끝. 아니, 이 존속기간이라든지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시험지에 나오거든. 이런 거는 나중에 임의적 기록상으로 기간, 치료, 지급 시기, 변제기, 이자 지급 시기, 이자 지급 장소, 발생 시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기를 안 하면 제3자가 알 수가 없잖아. 두 사람이 센 건데, 치료 5만원 했다. 이거 두 사람이 한 건데, 제3자는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등기해야 이 치료에 대해서 제3자에게도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이 기간 또 뭐 한다? 등기해야 제3자가 아니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약정, 당사자 간의 약정, 특약, 채권, 이런 것들은 두 사람만 알지 제3자는 모르니까 뭘 해라? 등기해라라는 거야, 등기. 됐어요? 심지어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알고는 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나온다고. 순위학정력은 조금 여러분이 암기를 해 주셔야 돼. 암기. 자, 그럼 순위학정력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이제 효력까지 같이 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